자연스럽게 일단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해가 안 떴으니까.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다 보면은 뇌에도 어떤 변화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젊은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뇌부자들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계절성 우울증인데요. 요즘 정말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이 얘기를 종종 드리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가을이 되고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진짜 많은 분들이 가을 탄다 뭐 이런 얘기 하시기도 하고, 진료실 찾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가을만 되면 아니면 겨울만 되면 힘들어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았었던 것 같아요. 계절의 변화가 실제로 사람의 기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온도의 변화도 영향이 있지만요, 크게는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잖아요. 해가 떠 있는 시간, 요게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고요. 가벼운 정도로는 가을이 되면 기분이 약간 좀 센티멘털해지고 봄이 되면 약간 들뜨게 되는, 많은 분들이 좀 이 정도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아주 심해서 일상생활에 어떤 지장을 줄 정도가 되면 기분장애 측면에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그 계절의 흐름을 타는 특성을 가진 우울증을 계절성 정동장애라고 부르잖아요. 보통 이 가을이 오고 겨울로 접어들면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기분이 가라앉고 좀 무기력해지고 잠이 늘어나고 또 식욕이 늘어나고, 비정형 우울증하고도 좀 닮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점점 심해지다가 봄과 여름이 되면 그게 싹 없어지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경우를 이 계절성 정동장애라고 부르는데, 드물지만 반대로 겨울철이 아니라 봄이나 여름에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또 환자분의 80% 정도는 여성분들이라고 그래요. 네. 특히나 30대에서 호발을 하고 고위도 지역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선 북쪽,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북극 쪽 아니면 남극 쪽 이런 극지대에 가까울수록 그럴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전체 성인의 한 4에서 10% 정도로 일반 우울증보다는 좀 드문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절성 우울증, 계절성 정동장애, 요거의 진단 기준을 보면은요, 내가 어떻게 좀 해당하나 설명을 들으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건 따로 계절성 우울증이라는 진단 기준이라기보다는 어떤 주요 우울 장애의 하나의 그 세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with seasonal pattern 이라는 항목으로 좀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진단 기준을 말씀드리면, 이 주요 우울 사파, 기분 장애는 이제 아주 우울했다가 이제 멀쩡했다가 하는 이런 주기를 반복하는 게 특징인데요. 주요 우울 사파, 아주 우울했던 게 1년 중에 특정 시기, 늦가을이나 초겨울 이럴 때에만 생기는 그런 시간적인 연관관계가 최근에 2년 동안 연속해서 있어야지만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또 잘 봤을 때, 나는 예전에도 생각해보니까 가을이나 겨울 되면 우울했어 라고 했는데, 그때 떠올려 보면 학교에 입학을 한다거나 어떤 연봉 협상 기간이라든지 퇴직이라든지 이런 다른 계절적 요인이 아니라 그런 사회 심리적인 요인이 있을 때는 또 계절성 우울증으로 진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가을 겨울에 이제 심해졌다 하면은 봄 여름에는 멀쩡한 우울증 증상이 없는 완전히 괜찮은 시기가 있어야지만 또 이 계절성 우울증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단 기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특징적으로 비정형 우울증과 닮은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무기력감이라는 거는 제가 진료실에서 들은 거는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만 있고 싶은 거예요. 누워서 잠만 자고 싶은 이런 게 생기고, 의욕이 저하되는 거, 과다수면이 같이 따라오고요. 그리고 식욕이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특히나 단 것,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된다. 늘어나는 게 특징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게 PMS라고 하죠. 월경 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 생리 주기에 따라서 생리가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기분 변동이 있고 감정 기복이나 우울이나 짜증, 예민 이런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겪으시는 분들이 이런 시즈널 패턴도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비정형 우울증의 특성을 가지는 게 좀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다른 정형 우울증처럼 집중력 저하나 어떤 흥미의 저하,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 혹은 과도한 자책감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울증 중에서 하나의 세부 항목으로 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잖아요. 그만큼 어떤 원인이나 치료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 것일 텐데요. 원인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계절성 정동장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겨울에 많다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짧아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햇빛을 받는 것 자체가 줄어드는데, 거기에 따라서
신경 생리적인 반응으로 에너지 부족, 활동량 저하, 과수면, 과식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추측을 해요. 이 햇빛을 받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일어나는 게 일주기라는 게 있거든요. 하루에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사람도 낮에는 잠이 깨고 밤에는 잠이 오는 게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인데, 이 시간이 점점점 아침은 늦어지고 저녁은 빨라지잖아요. 이 차이가 벌어지면서 아침에 시작이 되는 게 뒤로 밀리면서 이게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일단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해가 안 떴으니까. 이게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다 보면은 뇌에도 어떤 변화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뇌에서는 수면을 불러일으키는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 기분을 좋게 해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는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연구를 해보면 이 여름에는 계절성 정동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일반인의 이 뇌에서 세로토닌 수송체의 차이를 봤을 때 차이가 없었어요. 겨울철에 또 해보니까 이때는 차이가 납니다. 계절성 정동장애 환자의 뇌에서 그 세로토닌 수송체의 수가 증가되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또 봤던 게 이 세로토닌 수송체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 우울증의 정도, 그 증상도 더 심한 걸 발견했고요. 그래서 이 계절성 정동장애 어떻게 치료를 할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큰 원인이 일조량, 우리가 빛을 받는 게 줄어들어서기 때문에 결국 인위적으로 밝은 빛을 쬐어주는 광치료, 라이트 테라피가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이건 약물 치료랑 같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광치료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시판되는 광치료용 라이트 박스가 있어요. 뭐 그 중에서 몇 가지 원칙만 지켜주면은 이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원칙. 첫째로는 충분한 빛에 노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빛의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럭스라는 단위가 있거든요. 1만 럭스 이상의 빛이 쬐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1만 럭스면 어느 정도예요? 아주 맑은 날 태양이 진짜 밝게 비추는 게 5만 럭스 정도라고 해요.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거에 적어도 5분의 1은 되는 거니까 굉장히 밝은 빛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빛을 직접 바라볼 필요는 없고 그냥 빛이 옆에 한 발자국 떨어진 위치에다가 켜놓고 다른 거를 해도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빛의 양도 충분해야 되지만 시간도 충분해야 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뭐 하루에 30분 이상 쪼여주면 좋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늦어도 오전 10시 이전에 이 빛을 쬐는 걸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제 뭐 광치료기 이제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 결국 럭스가 중요하니까 1만 럭스 이상인 걸로 구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뭐 비싼 거라고 해서 이 치료 효과가 더 좋다라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원칙만 잘 지키면은 가격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1만 럭스만 넘는 거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꼭 광치료기를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그냥 햇빛을 보실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그런데 증상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영향이 크다면 다른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항우울제 이런 약물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이 계절성 정동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상당수가 양극성 장애, 그러니까 흔히들 알고 계시는 조울증으로 진단이 내려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갑자기 기분이 우울하셨다가 들뜨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증으로 급격하게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우울제를 처방했을 때 특히 초반에 기분이 갑자기 들뜨거나 예민해지거나 짜증이 많이 늘거나 말이 많아지거나 이렇진 않은지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은 뭐 인터넷 기사나 아니면은 다른 TV 같은 곳에서 계절성 정동장애, 뭐 가을철 우울증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더해서 비타민 D를 섭취를 해라, 아니면은 따뜻한 남쪽 나라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 와라, 뭐 이런 좀 비현실적인 솔루션까지도 제공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내가 가을만 되면은 좀 기분이 센치해지고 이 정도가 좀 심해서 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 이러면은 한 번쯤은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거거든요. 한 가지 더, 우울증으로 좀 오래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만 이런 계절성 패턴을 저희가 좀 놓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셨어요. 나는 분명히 좀 계절성 패턴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그거를 좀 분명히 좀 나눠보시고, 만약에 내가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더 힘들어진다 하면 그때는 뭐 약물을 조금 더 미리 올려준다든지 광치료나 어떤 일조량을 늘리는 걸 좀 미리 해본다든지 하면은 가을 겨울이 되기 전에 더 심해지는 걸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